우리나라의 3대 토종 호텔 브랜드 신라, 롯데, 조선. 그 중에서도 신라호텔과 롯데호텔은 독자적인 5성급 럭셔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반면 조선호텔은 그동안 최상급 호텔 브랜드가 없었는데 드디어 생겼습니다. 가장 저렴한 객실이 40만원, 국내에서 가장 비싼 뷔페와 탕수육 한 그릇까지도 9만원인 그곳. 오늘 또떠남과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또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조선 팰리스는 서울 강남의 역삼역과 성능역 사이 신축 쌍둥이 빌딩인 센터필드의 웨스트타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쌍둥이 빌딩이 있었어?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원래 르네상스 호텔이 30년 가까이 서 있던 곳인데 호텔을 허물고 신축하여 2021년 센터필드로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조선 팰리스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오픈하는 호텔이자 조선 호텔이 처음 선보이는 최상급 호텔 브랜드이기에 정말 각잡고 고급지게 만들었는데요. 메리어트의 최상위 브랜드인 럭셔리 컬렉션과 제휴하여 메리어트 회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호텔 입구는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제복을 입은 직원분들이 번쩍번쩍한 문을 직접 열어주시고요. 바로 웰컴 로비가 등장합니다. 웰컴 로비에서는 실제 체크인이 진행되지는 않고 짐을 맡기거나 예약 여부만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호텔의 상징과도 같은 다니엘 아샴의 조각인 모세가 눈에 띄는데요. 웰컴 로비 외에도 호텔 곳곳에 현대 한국의 황금기라는 컨셉 아래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 4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체크인은 25층의 그랜드 리셉션에서 진행됩니다. 사실상 로비 겸 라운지인 그랜드 리셉션은 붉은색 소파와 금색 프레임이 특유의 밝고 럭셔리한 느낌을 주는데요. 천장과 바닥에 통일감을 준 원형무늬 또한 인상적입니다. 25층 고층에서 바라보는 서울 남쪽 뷰도 시원하네요. 두 개의 체크인 카운터와 컨시어지가 있으며 객실 등급과 관계없이 전 투숙객 앉아서 체크인이 진행됩니다. 조선 팰리스는 총 9종류의 객실을 가지고 있는데요. 크게 4종류의 일반 객실과 3종류의 스위트, 그리고 2종류의 최상위 스위트가 있습니다. 스테이트와 마스터스 객실은 가장 기본 객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랜드 마스터스와 그랜드 마스터스 베이는 프리미엄 기본 객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위트부터는 거실과 침실이 분리가 되는데 단 마스터스 스위트는 스위트임에도 스튜디오형이니 참고하세요. 35층에는 411제곱미터짜리 럭셔리 조선 그랜드 마스터스 스위트도 있습니다. 저는 조선 팰리스에서 총 2박을 하였는데요. 가장 기본 객실 중 하나인 마스터스 객실과 호텔에 몇 안 되는 코너 객실인 그랜드 마스터스 베이에 투숙했습니다. 복도 끝에 위치한 3427호 객실입니다. 침실로 가기 위해 긴 복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데요. 건물 코너에 위치한 객실이기 때문에 복도 전체가 모두 멋진 시티뷰입니다. 강남 파이낸스 센터와 교보타워, 한강까지도 보이는데 과장 조금 못해 뉴욕이 생각나는 도시뷰입니다. 멋진 경치를 뒤로하고 복도 끝까지 걸어가면 침실이 나옵니다. 침실은 다양한 색감과 질감이 동시에 쓰였는데요. 베이지 톤의 따뜻한 느낌을 주는 카펫이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춰놓은 듯 재미있게 바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침대 뒤쪽 벽면에 움푹 들어가 있는 재미있는 질감과 곡선의 느낌, 대리석 느낌의 협탁과 독특한 조명은 물론이고 침대 발치에 있는 발받침대와 맞은편의 청록색 소파, 거기에 패브릭 소재의 소파까지 저마다 강렬한 개성을 뽐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많은 색감과 질감이 쓰였는데도 정신없고 산만하다는 느낌 대신 세련미와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자주색 소파 뒤쪽으로는 입구 복도에서 봤던 서쪽 테헤란로 뷰가 연결되어 보이고요. 침대 맞은편의 청록색 소파 뒤쪽으로는 남쪽 뷰인 강남 아파트 단지와 타워팰리스까지 보입니다. 이외에도 호텔은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 객실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쪽 뷰와 북쪽 뷰도 있는데요. 동쪽 뷰에선 롯데타워와 무역센터, 그리고 한강이 살짝 보이고 북쪽 뷰에선 역삼동 주택가와 멀리 남산타워까지 보입니다. 킹사이즈 침대는 시몬스 뷰티레스트 더원 라인이며 이탈리아 왕실 침구로 유명한 프레떼의 최상위 라인 안드레아 제품의 침구가 쓰여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는 보스의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고요. 태블릿 PC는 객실 컨트롤부터 각종 룸서비스와 어메니티, 수건까지 거의 모든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탁 위에 설치된 무선 충전 패드도 너무 편리했네요. 침대 옆쪽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 TV가 있습니다. TV는 큰 크기도 크기이지만 화질까지 깨끗해서 영화 보는 맛이 났는데요. 단점이라면 TV 위치가 침대에서 보기 좀 애매해서 그 점은 불편했습니다. TV 옆으로는 업무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신경을 쓴 티가 나죠. 욕실 살펴보겠습니다. 욕실은 침실과 객실 입구, 양쪽에서 진입이 가능한데요. 어두운 색감의 대리석과 금색 수전이 잘 어울립니다. 한편에 욕조가 있고 샤워 공간 또한 분리되어 있는데 의자가 준비되어 있네요. 화장실은 입구 옆에 별도로 준비되어 있고 작은 세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메니티는 스웨덴 리창수 브랜드 바이레도의 르슈망 라인인데요. 조선 팰리스의 어메니티로만 만날 수 있는 제품이어서 더욱 의미 있습니다.
치수, 치약 등 각종 비품도 제공되는데 각각의 상자가 모여 조선 팰리스 로고를 만들다니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쓴 점이 놀랍네요. 헤어드라이어는 온다 에어카라 초경량 제품입니다. 입구 복도와 욕실 사이에 짐을 놓는 공간과 삼성전자의 에어드레서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호텔에서 에어드레서는 상위 스위트에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조선 팰리스에는 전 객실 에어드레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삼성 비스포크 큐브 에어 또는 다이슨 공기청정기도 전 객실에 비치되어 있네요. 옷장 아래쪽엔 구두를 보관하는 슈트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객실 한편에 있는 엄청 큰 장은 미니바입니다. 다른 조선 호텔과 달리 커피도 네스프레소 버추어 캡슐이 제공됩니다. 차는 세븐스미스 티메이커와 크리스틴 다트너, 포트넘의 메이슨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피포트는 라인느 제품이고요. 구비된 모든 유리 제품은 독일제 쇼트지위 젤, 도자기와 심지어 티스푼까지도 독일제 벨레로이엔 보흐 제품입니다. 그랜드 마스터스 베이 객실은 한 층에 딱 2개밖에 없는 객실로 코너에 위치하여 탁 트인 전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혜택이었습니다. 이번엔 가장 저렴한 기본 객실 중 하나인 마스터스 객실 3207호입니다. 제법 긴 복도를 따라 아치 모양의 입구를 통과하면 탁 트인 창과 함께 침실이 나타납니다. 뷰가 한쪽에만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객실 크기는 그랜드 마스터스 베이와 비슷한 느낌인데요. 실제 두 객실의 크기는 약 1평 반밖에 차이나지 않을 만큼 마스터스 객실도 기본 객실치고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창가에 테이블이 있는데 소파 2개가 놓여있다는 차이가 있고요. 짐을 놓는 공간과 옷장도 입구 복도 옆쪽에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욕실의 경우 입구는 하나이지만 오히려 문은 더 예쁜데요. 그랜드 조선 부산에서 인상적이었던 양쪽으로 여는 반투명 문이 조선 팰리스에도 쓰였습니다. 보통 기본 객실은 세면대도 한 칸인 경우가 많은데 조선 팰리스의 모든 객실은 세면대가 2칸이고요. 샤워 공간과 화장실이 각각 분리는 되어 있지만 욕실 안에 들어와 있는 형태입니다. 뷰를 제외하고는 딱히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마스터스 객실과 앞서 소개한 그랜드 마스터스 베이는 1박당 약 2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코너에 위치해 있다는 차이 하나 가지고 20만원이나 더 비싼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객실의 차이는 단순 객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 팰리스는 객실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해서 제공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객실 종류별로 어떤 서비스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팰리스는 별도의 클럽 라운지가 없습니다. 대신 클럽 라운지와 유사하게 시간대별로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시금 서비스가 있는데요. 정해진 시간에 커피와 차, 그리고 3종류의 쿠키를 얼마든지 드실 수 있는데 해당 서비스는 객실 종류와 관계없이 전 투숙객이 이용 가능합니다. 시그니엘은 살롱드 시그니엘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선 팰리스는 주문을 하면 차와 쿠키를 직접 갖다 주는 것이 다릅니다. 객실별 서비스 차이는 아침 조식부터 나타납니다. 조선 팰리스는 투숙객 모두에게 조식을 제공하는데요. 단 스테이트와 마스터스 투숙객에겐 간단한 빵과 주스, 머핀 등을 바구니에 담아 25층 그랜드 리셉션에서 제공합니다. 막상 먹어보니 양이 부실하긴 하더군요. 게다가 핫푸드가 전혀 없으니까 되게 허전합니다. 차라리 아침 없다 생각하고 늦잠을 자버리는 게 나았을 텐데 잠 깨서 일부러 내려왔는데 먹을 게 부족하니 괜히 아쉽더군요. 그랜드 마스터스 이상 등급의 객실 투숙객은 메인 조식 뷔페인 콘스탄스에서 조식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객실 간의 서비스 차이는 저녁에 제공되는 주류 서비스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저녁 시간에 와인과 카나페가 투숙객 모두에게 제공되는데 스테이트와 마스터스 객실 투숙객은 팰리스 딜라이트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 잔과 같이 생긴 예쁜 그릇에 담겨 나오는 카나페 세트와 인당 와인 2잔이 25층 그랜드 리셉션에서 제공되는데 카나페 세트는 정말 간단한 술안주이며 흔히 생각하시는 호텔 라운지의 해피아워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보다 상위 객실인 그랜드 마스터스와 그랜드 마스터스 베이 투숙객은 호텔 내 24층에 위치한 라운지 앤 바인 1914 조선에서 인당 칵테일 2잔 또는 와인 1병, 그리고 아까 보신 3장 카나페 세트가 제공됩니다. 클럽 라운지와 같이 투숙객 전용 공간이 아닌 호텔의 정규 시금업장인 1914 조선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보다 상위 객실인 스위트 투숙객도 역시 동일하게 1914 조선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단 더 고가의 칵테일과 와인이 제공되고 위스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 라운지 바에 이렇게 투숙객을 다 모아놓다 보니 공간이 협소해져 결국 7월 9일부터 그랜드 마스터스와 그랜드 마스터스 베이 투숙객은 더 이상 1914 조선에서 주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테이 딜라이트라는 명칭으로 와인 1병과 카나페가 룸서비스로 제공된다고 하네요. 이렇듯 투숙하는 객실 종류에 따라 하위 일반 객실, 상위 일반 객실, 그리고 스위트까지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조식과 저녁 주류 서비스가 차등되게 제공된다는 점이 조선 팰리스만의 특이한 점입니다. 게다가 호텔 사우나 역시 하위 일반 객실 투숙객은 이용이 불가능한데요. 다행히 수영장과 피트니스는 전 투숙객이 이용 가능합니다. 26층에 위치한 조선 웰니스 클럽엔 수영장과 피트니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조선 팰리스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 중 하나가 수영장입니다.
천장의 조명이 너무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밖으로 보이는 강남 마천루가 수영장을 감싸고 있는 병풍처럼 근사합니다. 메인풀 외에 자쿠지도 준비되어 있으며 수영장 주변에 있는 선베드도 감성 넘치죠. 수영장은 낮에도 예뻤지만 해가 진 후에는 도시의 야경을 즐기며 수영할 수 있어 또 다른 느낌이었고요. 조명이 달린 천장은 거울처럼 되어 있어 배영을 하며 수영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수영장 옆쪽으로 피트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광화문에 포시즌스 서울이 오픈할 때 보증금 1억짜리 피트니스 센터 회원권이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조선 팰리스는 5천을 더해 보증금 1억 5천만원짜리 회원권을 판매했습니다. 그만큼 헬스장은 최신식 기구들이 갖추어져 있고 별도의 필라테스룸과 PT룸 그리고 프리웨이트 운동이 가능한 렉과 벤치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유산소 기구 앞쪽 뷰도 너무 예뻤고요. 다만 보증금 1억 5천만원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는지 공간이 생각보다 작다는 느낌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헬스장은 역시 포시즌스가 더 넓고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호텔 내 다이닝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이트와 마스터스 객실을 제외하고는 전 객실 모두 24층 뷔페에 콘스탄스의 조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층고와 감성적인 인테리어까지 음식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는데요. 조선호텔이 워낙 밥맛 좋기로 유명한 곳이어서 더욱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기본적인 밀가루 3종, 와플과 팬케이크, 프렌치 토스트가 너무 맛있었고요. 아침 식사임에도 연어, 해산물, 오리, 닭가슴살, 목살 등 아낌없이 단백질이 윗속에 투하되었습니다. 딤섬 스테이션에서도 소룡포, 히가오 등 퀄리티 높은 딤섬이 제공됐고 발뮤다 토스트기가 준비된 베이커리 코너에도 다양한 빵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콘스탄스 조식 맛있고요. 근데 역시 조선 팰리스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커서 그런지 살짝 아쉬움도 듭니다. 음식 종류가 뭔가 조금만 더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최근에 오픈한 밥 맛있는 호텔 뷔페인 페어몬트의 스펙트럼 조식과 비교하면 개인적으로 페어몬트의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조식 외에도 점심 저녁 뷔페도 운영하는데 국내 최초로 단일 뷔페 인당 가격이 15만원을 돌파하면서 가장 값비싼 뷔페 식당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이외에도 36층엔 중식당 더 그레이트 홍연과 한식당 이타닉 가든이 있습니다. 웨스틴 조선 서울의 유명한 중식당인 홍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이름 앞에 더 그레이트를 붙였다고 하는데요. 짜장면 한 그릇에 26,000원, 탕수육 한 그릇에 89,000원 하는 손 떨리는 가격이지만 다행히 맛은 정말 좋았습니다. 가실 생각 있다면 미리 예약하셔서 꼭 창가 옆 뷰 좋은 곳에 앉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타닉 가든은 미국 뉴욕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의 헤드셰프 출신인 이면주 셰프가 지휘하는 한식당으로 런치와 디너 모두 한 가지 종류의 코스 요리만 제공합니다. 이외에 조선호텔의 유명 빵 맛집 조선델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팰리스에 대한 또 떠남 총평은 어떨까요? 진짜 신경 많이 썼구나 입니다. 무엇보다 호텔 인테리어가 정말 트렌디하고 국내 어떤 호텔과도 비교할 수 없을 넘사벽 수준의 고급스러움과 세련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 10년 아니 5년만 지나도 좀 촌스러워질 것 같다는 느낌은 있는데 오지도 않은 미래의 감성을 가지고 현재를 평가하는 건 너무 억지 또는 허세 같고요. 적어도 이 시대의 가장 핫한 디자인의 호텔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객실 내에 비치된 작은 가구나 전자제품, 심지어 어메니티와 미니바 식기까지 투숙객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은 작은 거라도 최고급으로 대접하겠다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게다가 강남 한복판의 초고층 빌딩에 위치한 호텔이기에 포시즌스나 신라호텔, 시그니엘에서 느낄 수 없는 특유의 도시적 럭셔리함 또한 독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단점도 있는데요. 먼저 투숙객 급 나누기가 은근 불쾌합니다. 제일 저렴한 객실도 웬만한 호텔 주니어 스위트급 가격인 만큼 당연히 누구나 대접받고 싶겠죠. 하지만 객실 종류별로 급을 나눠 대놓고 차별화해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하위 객실 투숙객은 용의 꼬리가 된 느낌입니다. 보통 호텔의 경우 스위트나 일반 객실 투숙객은 방 안에 있지 않고서는 구분이 되지 않는 반면에 조선 팰리스에서는 조식을 먹을 때도 저녁에 와인을 마실 때도 용의 머리인지 꼬리인지 구분이 되는 거죠. 게다가 급을 나눠 제공되는 서비스에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상위 일반 객실 투숙객은 7월 초부터 저녁에 제공되는 와인과 카나페가 룸서비스로 제공되는데요. 사실 방에서 먹을 거면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술이랑 안주 골라서 사가고 말지 굳이 선택지도 없는 와인과 딱히 먹을 것도 없는 카나페 안주를 방에서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뷰 좋고 감성 넘치는 라운지에서 분위기 내는 데에 의미 있는 거 아니었을까요? 게다가 해당 시금 서비스가 모두 객실료에 포함되어 있고 뺄 수가 없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특히 간단한 햄퍼 조식은 입에 안 맞는 분들 계시거든요. 보통 호텔에서 조식 포함과 불포함 요금이 나눠져 있는데 반해 조선 팰리스는 조식은 물론이고 커피, 쿠키와 저녁에 와인까지 모든 서비스가 의무적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객실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텔에서는 추가 투숙객에 대한 시금 서비스 비용을 인당 11만원씩 받고 있는데요. 즉 아침 안 먹고 술 안 드시는 분들께선 쓸데없이 돈 11만원을 의무적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단점이 모이고 모여 가장 큰 단점인 너무 비싸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 강남에서 가장 임대료가 높다는 센터필드 건물에 입주하다 보니 고정비, 즉 임대료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객실료를 높여 수지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다고 경쟁 5성급 호텔들에 비해 터무니없게 많이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 시금 서비스를 옵션이 아닌 필수로 넣어버림으로써 가격도 올리고 마진을 남기는 구조가 아닐까 싶네요. 정말 훌륭한 호텔이지만 가격이 좀 과하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여행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